공수처는 다시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임은정 지검장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공수처가 편검사 4명을 12월 22일자로 신규 임용하면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전원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편검사 18명으로 정원이 꽉 찬 겁니다. 공수처는 인력 이탈 없이 올해 5월 7명 충원에 이어 이번에 4명을 더 채웠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질적 수사 인력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신규 임명검사는 노홍섭, 김준환, 정수진, 이재영이고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심의해 후보자를 추천한 뒤 대통령 임명제가 절차를 마쳤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가 이 정도로 숫자를 전부 채운 건 단순한 조직 뉴스가 아니라 이제는 인력이 없어서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평가는 그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가진 법적 권한과 역할은 큰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빈약하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사건이 크면 클수록 더디고 사건이 민감할수록 조용했고 그러다 보니 공수처가 정말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파고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공수처가 스스로 조직 기능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몇 명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됩니다. 숫자를 채운 건 출발선이고 그 다음은 실력과 태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불법약 수사 혐의 없음 결론을 둘러싼 논란과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중수청 자원선언이 강하게 대비됩니다. 국민이 답답해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론이 무엇이든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성립하는 영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개할 수 없는 디테일과 공개해야 할 판단의 구조는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의혹을 검증했는지, 왜 강제수사 단계로 못 갔는지, 어떤 자료가 객관적 의심의 수준에 못 미쳤는지, 이 뼈대를 제시하지 않으면 혐의 없음은 곧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로 번역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면 국민이 헌신이 아니라 도피로 읽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정원을 채웠다는 사실이 더 크게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이고 공수처는 그 변화를 보여줄 마지막 카드 중 하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할 사안이 많다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이미 법정과 제도 안에서 현실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연결된 청탁 및 의무 없는 일지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지명 의혹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돼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고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맡아 1심 변론을 종결했고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특검은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지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흔들렸는지 여부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왜 존재하는지, 공수처가 왜 고위공직자라는 단어를 이름에 박아 넣었는지 바로 이런 국면에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1년 만에 재판부 전원 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한 결정도 같은 맥락에 놓입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 배치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선고문에서 여러 차례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까지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가 권력이 헌법의 선을 넘는 순간 그 실행 과정에 가담한 공직자가 어떤 위치에 있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제도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 결정을 두고 윤석열이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한다는 보도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런 주장이 반복될수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더 명확한 언어로 선을 긋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말의 선동이 제도의 침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공수처의 역할을 기소기관으로만 좁게 보면 답이 어긋납니다. 공수처는 권력형 사건에서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사건의 구조를 정리해 사회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이 공수처에 요구하는 건 단지 몇 명을 잡아넣는 장면이 아닙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왜곡을 누가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실제로 예라고 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질문에는 수사기법의 수준, 지휘 라인의 결기, 정치적 압력에 대한 방어,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의 일관성이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그간 비판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 일관성이 흔들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규 임용자들의 이력 속에는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인력을 채우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홍섭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근무한 경력과 안보수사기획 및 지휘 분야의 전문성이 언급됐고, 김준환은 복잡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강조됐습니다. 정수진은 드루킹 특검과 공수처 수사관 경력,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이 소개됐고, 이재영은 조세금융규제와 경제금융사건 수행 경험이 부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이 복잡하고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그 고도를 맞추기 위해 경찰 수사 경험, 특검 경험, 디지털 역량, 금융규제 역량을 의식적으로 섞어놓은 것으로 읽힙니다. 이 구성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공수처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자금 흐름 추적에서 확실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말한 수사성과 가속화는 결국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설명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앞으로 다루게 될 사건의 본질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가 흔들리는 지점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공정사회 포럼, 이른바처럼의 소속 의원들이 조에 대해 거취 결단을 촉구했고 민영배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법원의 신뢰붕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 요구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찬반을 떠나 지금 사법부를 둘러싼 사회적 긴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수사는 더 엄정해야 하고 동시에 더 절제돼야 합니다. 특정 진영의 감정에 편승한 수사는 금방 부러지고 그렇다고 눈치 보며 멈춘 수사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공수처가 진짜로 국민적 지지를 다시 받으려면 어느 쪽이든 불편한 수사를 피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칼을 빼야 할 지점은 단순한 상징 싸움이 아니라 제도를 망가뜨리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내란 관련 사건처럼 국가 권력의 물리력이 헌법을 침범한 정황이 문제라면 그 실행과 방조, 이후 은폐와 왜곡을 둘러싼 책임 구조를 정확히 파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미임형처럼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회피한 의혹이 문제라면 그 회피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고 어떤 논리로 정당화됐는지 수사로 구조를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 논란과 같은 이슈가 커진다면 공수처는 판결에 개입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지키면서도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판사를 처벌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라는 법의 문제여야 합니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공수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정치수사라는 딱지를 달게 됩니다. 그 딱지는 공수처를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수처가 이번 충원을 계기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인력은 채웠고 사건은 쌓여 있고 사회는 더 이상 대충 넘어가는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가 해야 할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법이 권력을 묶지 못하면 권력은 국민을 묶습니다. 공수처가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공수처는 다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이번에도 흐지부지하면 정원을 다 채워도 똑같다는 냉소가 더 단단해질 겁니다. 결국 선택은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결기입니다. 지금은 시험대가 아니라 결승선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진짜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려면 이제는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